개장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9시 46분, 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벌써 5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다시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춤추는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요? 오늘장 한마디는 주식시장 이 변곡 라인 기준가 코스피지수 2990 이렇게 한 줄 한마디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시장이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오늘의 반등을 믿어도 될까, 이런 건데 크게 또 시장 좀 판단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기준부터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990을 변곡 라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일 온라인 강연에서 제가 자세하게 코스피 지수 2990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방송상으로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핵심만 간단하게 좀 뽑아서 이야기해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10년도 이후에 2014년도 말까지 1.2에서 한 1.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PBR 기준으로. 근데 2014년도 말에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2014년도 전, 2013년도, 12년도보다 2016년도, 17년도가 더 많은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이 이익을 냈지만 이때보다도 더 낮은 밸류를 형성을 했습니다. PBR 밸류 한 1.11배 요 수준까지 갔었고, 그러다가 작년도 2020년도부터 PBR 밸류가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전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밸류에서 거래가 됐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셰일가스 혁명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A하고 이제 B 지점을 나눠서 보면 이 A 지점은 우리나라 산업이 좀 산업의 이익 균형이 맞춰졌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느 정도 벌고 화학도 어느 정도 벌고 반도체도 어느 정도 골고루 돈을 벌었던 구간인데,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이 구조적으로 망가졌습니다. 뭐 절강, 조선, 화학, 건설, 뭐 중동,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반도체 쪽으로 치중됐던 이런 산업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전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15년, 16년 더 많은 이익을 냈지만 더 낮은 밸류의 거래가 됐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2020년도 작년도부터 다시 회복을 해줘서 1.16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걸 바라볼 것이냐라고 보면 이익의 균형을 맞춰가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돈을 벌기는 하지만 나머지 자동차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TV 가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디스플레이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이익의 균형이 2017년도, 28년도 반도체 쪽으로 집중됐던 불균형적인 이런 구조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두루두루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다시 회복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동성 자금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2990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2012년도 밸류예요. 2012년도, 즉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가장 이익을 많이 냈던 수준의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직전고점 지지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고, 산업의 균형이 이익이 골고루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주는 밸류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익의 균형. 이거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이게 가능했냐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풀린 거죠. 즉 애플카 이슈에 현대차와 기아차 그룹이 끼어있고 현대모비스가 포함되고 LG전자가 물적 분할하면서 나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정유 관련된 업체들도 배터리 되면서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변화를 꾀하고,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밸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봤더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산업의 구조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제조업 기반은 중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 눈치 보느라고
패권에 해당하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이익의 압도성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들은 흔들흔들 됐는데 요거를 품은 거죠. 뭐가 품은 거냐면 자율주행이 품은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품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균형이 과거보다 골고루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 밸류를 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에 단순한 테마나 숫자 없이 버림받았었던 이런 요인들이 이제 산업으로 인정받는 이 바이오 제약이 송도 쪽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제조업 베이스인데 이 위탁 위주란 말이에요. 여기에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 구간에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래서 대한민국의 산업 자체가 반도체 쏠림에서 애플카라는 이슈, 그 다음에 아마존카,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요 키워드가 던져지면서 이 산업군 자체가 골고루 안정해지는, 그러니까 이전의 밸류로 다시 가지 않겠다라는 거를 하려면 코스피 지수가 저는 2990선은 방어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게 2012년도 밸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2990이 회복되면 안심. 그 다음에 종목 수도 저는 이 구간에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 가운데서 자율주행 키워드 가지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위탁, RNA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회복되지 않으면 항상 현금은 남겨놓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코스피 지수 2990을 변곡 라인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의 큰 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됐다면은 뭐 몇몇 대안들 자율주행이나 RNA 얘기해 주셨는데 RNA 쪽으로는 또 지난주 후반에 또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도 슬슬 제약바이오 다시금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종목별로 또 이슈 나온 부분들 있다면 좀 더 체크를 해주시죠. 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990에 다다랐었을 때 제가 몇몇 기업들에 대한 기준가를 제시해드렸었고 그 자리가 오면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제가 에스팜을 지난주에 추천드렸었잖아요. 그죠? RNA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세 종목을 이야기해드렸었죠. 올리패스, 그죠? 올리패스 RNA, 그 다음에 RNA 가속 가지고 있는 올릭스, 그 다음에 에스팜, 삼총사인데 RNA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존슨앤존슨이 이번에 백신 효과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더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데 해외에 있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데이터 발표를 투명하게 합니다.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신뢰를 하는 거죠. 그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mRNA를 기반으로 한 이 백신인데 효과가 95% 정도 되잖아요.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더 뛰어나죠. 근데 이 모더나가 1월 7일 해외 논문 실린 게 있다고 했죠. 제가 항체 유지 기간과 관련된 논문이 실린 게 있는데 요것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존슨앤존슨 백신이라든지 노바백스 백신에 비해서 mRNA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더 부각을 받는 거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모더나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게 실제로 논문으로 잡혀서 이제 과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RNA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시장 키워드를 잡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에이스팜이나 올릭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패스이고 삼총사인데 이 삼총사 가운데 한 종목은 전 있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그동안 좀 삼성 바이오 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만 좀 있었었고, 녹십자나 그다음에 한미 약품이나 녹십자 홀딩스나 바이네스 정도만 중간중간 한번 반등 나왔었고 나머지 섹터들은 전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게임스탁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가지만 저는 이걸 순환매로 보거든요.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쪽으로 순환매를 돌리고 하는구나. 이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그래서 위탁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의 저는 공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 가격으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11만 8천 원짜리하고 11만 2천 원짜리. 오늘 그 자리에서 일단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멈췄으면은 요 자리 되면 이제 대기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만약 이번 주 구간 제가 제시했던 기준가 자리에 닿아오면 가장 먼저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우선 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집단하고 제가 이제 LG전자 이걸 묶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이죠. 애플카 이슈. 그죠? 그래서 대형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생뚱맞는 주식 하지 마시고 요번에 좀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 했던 주식들을 좀 조정 구간에 공략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5G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5G 계속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지 마셔라. 다시 시장에 좀 중심을 잡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기준 라인으로서 이제 KMW를 82,000원대에서 이제 3,000원. 지난주에 시도는 잠깐 했었는데 한 300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이럴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500원 정도를 보태주셔야 돼요. 500원 정도. 아셨죠? 500원 정도를 보태주셔가지고 82,000원 좀 제압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5G 관련된 주식들이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G 투자를 했었을 때 삼성전자 벤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벤더 업체들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이 작년도에 버라이즌 쪽 관련된 이 8조 요 수주계 버라이즌 쪽이잖아요. AT&T 쪽으로 지금 되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서만 따오더라도 작년도의 사이즈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삼성전자 벤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쪽이 이번에 기대순위 높을 것이다 라고 보시고 시세의 어떤 그 기준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82,000~83,000원대의 가격대를 기준 양봉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 멋진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